자, 예덕 선생 전, 우리 학습활동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전이란 어떤 인물을 선적을 해가지고 시작 부분에는 인물 소개하고 중간 부분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적이나 또는 업적 얘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 서술자가 평가해주는 논차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떠올려 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종류는 고전 소설이고요. 한문 문체의 한 양식이었거든요, 전이. 그래서 표기된 문자는 한자입니다. 한문. 한글 소설이라고 하면 틀린 거다. 박지원의 한문 소설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걸 좀 빙 돌려서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소설, 풍자 소설이다. 시점은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속마음, 생각, 과거의 이야기까지 모두 알고 있는 전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는 이제 선귤자라고 하는 그 선생님, 스승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 예덕 선생의 성품, 특징을 다 얘기해주는 그런 시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작품 바깥의 서술자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서술자로 설정되어 있다. 바람직한 벗의 사귐이란 어떤 것인지, 친구 사귈 때 중요한 것, 그리고 참된 모습의 인간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예덕 선생을 통해서 표현하는 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전개 방식상의 특징은 스승과 제자, 선결자와 자목의 대화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전개된다는 특징. 그리고 엄행수라고 하는 엄씨 아저씨, 똥 푸는 아저씨인데 이 똥을 푸는 엄행수에 대해서 인물들이 상반된 평가를 한다. 선귤자 스승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반면 제자 자목은 스승님께서 너무 예덕 선생이라고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창피합니다. 똥 푸는 아저씨랑 친구하는 그런 스승님 모시기 싫어요. 너무나도 천한, 누가 봐도 천한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제자 자목은 예덕 선생 엄행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상반된 평가, 스승 선귤자의 예덕 선생에 대한 평가와 엄행수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제자 자목의 평가가 서로 상반됩니다. 스승 선귤자는 엄행수 긍정적 평가, 엄행수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엄행수라고도 부르지 않고 더욱이 아주 가득 찬 선생님이다. 이렇게 봤고요. 제자 자목은 비천한 사람이다. 똥 푸는 사람 막 이러면서 비천하다.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굉장히 이제 평가가 상반됐다. 스승 선귤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 제자 자목은 엄행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며 서로 대조, 상반된다. 그리고 소외된 하층 및 이 엄행수를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상, 어떤 모습의 인간이 바람직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엄행수가 이러이러한 점이 훌륭하다라는 걸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작가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엄행수 예덕 선생 이러이러한 점 되게 훌륭해 라고 얘기한 걸 통해서 작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볼게요. 시작 그리고 중간 마무리 이렇게 이제 전의 구성을 따르고 있어요. 시작 부분에서는 뭘 해준다?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한다.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선귤자에게 예덕 선생 덕이 높으신 분이라는 뜻이랍니다. 선귤자는 실제 실존 인물을 약간 좀 바탕으로
창작된 인물이라고 해요. 실존 인물 이덕무의 호가 선귤자였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그래서 이덕무 문장가이며 북학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해가지고 실존 인물 이덕무의 허구적인 요소가 좀 가미가 된 인물이다. 선귤자 스승님에게 자목이라고 하는 이제 제자가 있었는데 이 선귤자 스승님이 예덕 선생이라고 칭하며 엄행수와 가까이 지내려고 하자 그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 예덕 선생이라 부르는 친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이 예덕 선생은 소개하는 거예요. 인물 소개. 종본탑 동쪽에 살면서 날마다 마을 안에 똥을 치우는 일을 생계를 꾸리기 위한 직업으로 삼고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엄행수, 엄씨 아저씨 이렇게 이제 불렀답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한 직업으로 삼고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냥 엄시성을 가진 동네 아저씨 뭐 이렇게 대충 불렀대요. 똥 푸는 아저씨 이렇게 대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보통은 일반 사람들의 사고로는 그랬습니다. 행수가 무슨 뜻이냐면 막내라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그냥 막 힘든 노동 고되게 이제 육체 노동하시는 분을 행수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하네요. 그 행수란 막일꾼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고 엄은 행수 앞에 여기에 붙어있는 엄은 그의 성이었다. 성씨 따가지고 동네 행수 아저씨 이렇게 이제 불렀대요. 그런데 이제 행적, 선귤자와 그리고 이제 예덕 선생의 행적이 제시가 될 텐데 선귤자의 제자인 자목이 보이콧을 합니다. 스승님, 저 아주 스승님께 불만이 많아요. 마음에 안 듭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선귤자 스승님께 따져 묻기를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벗의 도리.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그리고 친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벗의 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벗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까운 존재여서 함께 살지 않는 아내라 할 수 있고 또 핏줄을 같이 하진 않았으되 형제와 같은 존재다 라고 강조하셨지요. 벗이란 친구란 친근하기도 하면서 매우 소중한 존재, 가족 같고 아내 같기도 하고 형제 같기도 한 그런 존재다라고 강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벗이란 이같이 소중한 것인 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름난 사대부들이 그렇게나 선생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랫자리에서 논일기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친하게 지냅시다. 막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지만 선생님께서는 다 내치셨지요.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로 삼아주기를 원했지만 가까워지기를 원했지만 다 내치고 모르는 척하고 싫어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 선귤자에게 다가왔냐면 아마도 이제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다가온 사람들이겠죠. 세속의 가치로 벗을 사귀는 사람들 그런 세속의 가치로 다가온다는 걸 선귤자는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곁을 내주지 않은 거였나 보다. 그쵸? 그래서 그들과는 너무 멀리하고 조금의 이제 곁도 내주지 않으시더니 그런데 저 엄행수라는 자에게는 왜 그렇게 이제 스승님께서 너그러우신지 게다가 칭송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을에서 가장 피천한 막일꾼이라고 평가했어요. 상반된 평가. 제자 자목은 어떻게 세속의 가치로 바라봐요. 엄행수 가장 신분이 낮고 천한 가난한 그런 막일꾼이다. 동네에서 험한 일 하는 사람이다. 열악한 곳에 살고 집도 별로 좋지 않고
남들이 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더럽다 여기는 그런 일을 지금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런 사람을 친구도 모자라서 선생이라는 그런 호칭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존대를 하는 스승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고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반항했어요. 지옥, 부끄러워하는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맹수입니다. 너무나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인물인데 아니 선생님께서는 왜 그분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자예요. 막 흥분했어.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선생님께서는 그분의 덕을 막 칭송까지 하시면서 훌륭하다, 스승님이다 막 그러면서 벗으로 삼는 것도 모자라서 스승님이라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찬을 하니 전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이제 스승님 제자 안 할래요 하고서 이제 자리 박차고 나가려는 그런 참입니다. 선생이라 부르는 동시에 장차 그와 친해져가지고 벗하기를 원하시니 벗하기를 청할 것 같으니 그분에게 우리 친구합시다 곧 그럴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또 다른 사람들 친구들 보기에 부끄럽고 너는 그 똥 푸는 아저씨랑 친구하려는 그런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니 이렇게 이제 남들이 욕할까봐 부끄러워서 더 이상 스승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세속의 가치로 스승의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맹수에 대해서도 평가하고요. 그렇죠? 모두 세속의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 자목입니다. 자목은 일반 보통의 사람들의 관점과 동일하구나. 그래서 스승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또 어맹수에 대해서도 가장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낮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하오니 이제는 그만 문하에서 스승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저는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떠난다고. 여기에서 이제 문하라고 하면 제자 자리에 있다 이런 뜻이겠죠. 문하, 가르침을 받는 스승의 아래에 있다. 하자가 아래한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떠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안게 가라앉히고 내 말을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게. 내가 자네에게 벗을 사귀는 도리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얘기를 해주겠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의원이 제병 못 고치고 무당이 자기 군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모습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남들의 잘못이나 남들이 어떤지는 내 관점에서 내 눈으로 잘 보이지만 내가 어떻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뭐 잘못했지? 이런 것들은 잘 못한대요. 또 칭찬도 자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을 때 잘 못한대요. 그래서 잘못도 스스로 잘 못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에 대해 평가하거나 잘못을 판단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관적이고 자기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바라볼 때는 괜찮아? 나 잘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 내가 남들보다 낫다. 잘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있게 마련이다. 자기 잘못은 못 보고 잘한다 여기는 것들이 다 있게 마련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남들이 알아봐 줬으면 하고 바래. 내가 이거 잘하는데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남들이 먼저 알아채고 나한테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잘 못 알아봐줘. 그럼 막 답답하대요. 막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 티내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남들이 무엇을 자기가 잘한다고 여기는 그것을 알아차려주지 못하면 답답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도리어 자기의 일부러 너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나 이거 잘 못하지? 좀 잘못됐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게 된다네. 사실 진짜 듣고 싶은 건 잘한다 라는 것, 자기가 잘한다 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칭찬이 듣고 싶은데 그 칭찬으로 바로 나아가지 않고 일부러 슬쩍 잘못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고 이야기하다가 칭찬으로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래요. 근데 이때 만약 그 사람의 칭찬하는 말만 늘어놓는다면 아첨에 가까워지고, 만약에 칭찬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칭찬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은 듣는 사람, 칭찬 듣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 나한테 아첨하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멋이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고, 또한 오로지 정말 허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점, 허물만 계속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제 칭찬 듣고 싶었던 잘한다고 여기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한테 단점만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러면 자기 잘못을 막 파헤치고 흉보는 것 같아가지고 무정하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어. 이 A라는 사람이 나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아. 잘한다 여기는 게 있어. 잘한다 여기는 것 있어요. 막 티내고 싶어. 근데 B라는 어떤 사람이 눈치가 좀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이걸 칭찬을 안 해줘. 칭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이 없네. 그래서 처음 시작은 허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허물로 슬쩍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 B라는 어떤 누군가가 이 허물에 대해 얘기하다가 아니야 너 원래 이거 별로 크지 않아. 너 이거 되게 잘하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좀 알아차려주기를 이제 바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이제 잘한다 여기는 것 아주 티내지 않고 슬쩍 허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이 B라는 사람이 이제서야 알아차리고 잘한다 여기는 것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칭찬했어.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서 참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지? 그런데 그것도 별로 좋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허물만 단점만 막 계속 얘기를 하면은 자기 잘못을 막 파헤치는 것 같아서 이 B라는 사람이 자기를 막 흉보는 것 같아가지고 무정한 사람 되게 공감 못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고 싶거든. 그 허물을 얘기하되 진짜 이 사람의 허물 말고 이 사람의 허물이 이 사람의 허물이 여기도 있네요. 이 사람의 허물이 진짜 잘못이 아닌데 허물은 실제로는 A야. 그런데 슬쩍 이야기를 꺼내면서 헷갈리니까 지우고 허물은 A인데 알면서도 B는 이 A라는 인물의 허물이 무엇인지 알아. 이건 좀 잘못하고 부족해 라고 알면서도 이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콕 지적해서 얘기하면은 이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질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은 아주 요령있게 A의 허물이 요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넌지시 엉뚱한 거, 실제 허물도 아닌 거 B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B는 A의 허물이 아니야. 아닌데도 이 B는 이걸 허물이라고 파악한 것처럼 이제 A한테 얘기해. 그러면은 이 A는 전혀 충격파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실제 이 A씨의 허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대문자 B 친구가 A가 아닌 B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그거 나 그런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거 나의 단점 아닌데 이 B 대문자 B씨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상처받지 않는데 마음 상하지 않는데 그죠? 그렇게 이제 요령 있게 이 B씨가 이 허물을 건드려줘. 그렇게 해야 된대요. 허물을 말할 때는 그 핵심
요거를 슬쩍 피해서 엉뚱한 거,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것이 좋다네. 그러면 설사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심하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대문자 A씨는 그다지 화를 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대문자 B씨가 얘기한 게 실제 자기의 허물, 단점, 모자란 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문자 B씨의 이런 지적이 별로 와닿지 않는 거죠. 이 대문자 A씨에게. 그래서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 선귤자가 지금 친구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분, 요거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얘기해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슬그머니 이제서야 발견했다는 듯이 잘한다 여기는 것,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딱 알아차리고 얘기를 해주면 이 A씨, 대문자 A씨는 매우 기뻐하며 증거하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슬며시 그 사람의 장점을 마치 숨겨놓은 부분을 발견하듯이 은근히 말해주면, 띄워주면 이 대문자 A씨가 매우 기뻐할 것이다. 마치 가려운 데를 누군가가 긁어주어서 기분 좋아하는 것처럼, 시원해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대문자 B씨에게 감동받을 것이다. 잘한다 여기는 것을 알아봐주고 칭찬해 주어서. 그죠? 요게 이제 친구 사귐의 방법이라고 선귤자 씨가, 선귤자 스승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그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데도 근데 방법이 있어서 이 잘한다 여기는 것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시원하게 여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을 잘 지켜야 된다. 너무 이제 뭔가 이렇게 긁어줄 때, 등을 토닥일 때 겨드랑이까지, 민감한 부분까지 손 닿으면 이 대문자 A씨가 싫어해. 막 간지러워해. 그래서 겨드랑이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고, 또 가슴을 어루만질 때는 목덜미, 싫어하는 부분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지.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선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 그죠? 칭찬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칭찬해라 이런 뜻입니다.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 벗을 사귀는 방법. 허물을 말할 때는 핵심이 아닌 슬쩍 돌려 말하기. 칭찬을 할 때는 슬그머니 갑작스럽게 장점을 발견한 듯이 은근히 말해주기. 그리고 칭찬을 할 때도 일정한 선을 넘지 말기. 마치 겨드랑이 건드리면 안 되고 목덜미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일정한 선을 지켜서 칭찬해주기. 이런 방법들을 선귤자 스승님께서 제자 자목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뜬구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은 기뻐하면서 드디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구나. 이 PC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친구를 사귀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하고 제자에게 질문을 던졌네요. 이렇게 사겨라 라고 진심으로 알려주는 척을 했지만 선귤자가 친구 사귐의 좋은 방법,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이걸 알려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귀면 안 된다 할 거야. 그죠? 제자 자목도 그건 알아봤어요. 이게 바람직한 도리로서의 친구 사귐이 아니라는 것을 자목이도 이제 제자도 알아차리고 막 학을 뗐어. 막 경기 일으키듯이 엄청 싫어하면서, 아니 지금 선생님께서는 시정잡배, 시장에 돌아다니는 세속에 이제 그 잡다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그런 소인배들의 친구 사귐, 세속의 친구 사귐이나 하인들이 하는 행동, 아주 이제 도에서 어긋난 그런 행동을 가지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는군요. 저 그런 친구 사귐 싫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상한 이야기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하고서 막 엄청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선귤자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자네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이런 것이었군. 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런 것이군. 무릇 시장에서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귀고
세속에서의 친구 사귐이었군. 이제 자목도 세속에서의 그런 친구 사귐의 방법을 부끄러워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선귤자가 자목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알아차려 주었고요. 무릇 시장에서는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지고 사람을 사귀고 계산적으로, 면전에서는 바로 얼굴을 마주 보고서는 아첨으로 이제 아부하는 말을 하면서 교원 영색하면서 사람을 사귀지.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3번 도움을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하면, 무언가 이제 도와달라, 뭔가 이 상대에게 손해가 생길 만한 걸 계속 청하게 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왜 자꾸 나를 손해보게 만들지? 왜 나에게 뭔가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주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멀어진다는 겁니다. 3번 정도. 1번 정도는 해줄 수도 있어. 그런데 2번, 3번 거듭될수록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세속의 사귐이란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멀어지게 되고, 아무리 묵은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3번 도와주면 되게 이제 사이가 안 좋았어. 원수지간이야. 근데도 1번 도와주고 2번 도와주고 3번 도와주면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개선되고 엄청 가까워진다. 되게 멀었던 원수지간이었다 하더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 세속의 친구 사귐은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도움 주고 호의를 베풀면, 반대로 도움 요청하면 뭔가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관계를 끊는 것이 세속의 이제 친구 사귐이고, 만약에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익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관계가 개선되고 친해지고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세속의 친구 사귐의 뭔가 원리다,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기 마련이지. 그러므로 이해관계로, 이익과 손해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이렇게 이익이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손해라고 여기는 순간 그때 점점 멀어지게 될 테니 계속 꾸준히 유지되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익 손해를 계속 따져서 그 관계를 유지할지 끊을지 서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겠는가, 어렵다. 이렇게 선귤자가 세속적인 친구 사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도리가 아니다. 이해관계로 사귀게 되면 지속되기가 어렵고, 아첨으로, 아부하는 말들로, 교원 영색으로, 상대방이 듣기 좋아할 말들로 현혹을 시켜서 친구가 되어도 오래 지속이 되기가 어렵다. 그 현혹할 만한 말은 지속되는 기간이 짧을 테니까 뭔가 효력이 떨어지고 나면 그 관계는 또 끝날 거다. 지속되기가 어렵다. 훌륭한 사귐이란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관계 아니고 아첨의 말로 사귀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사귐이란, 바람직한 벗의 사귐의 원리는 얼굴 마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서로 얼굴 마주보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공유해야지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다. 훌륭한 벗은 또 거리가, 공간으로 꼭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마음으로 사귀어야 덕과 의리가 통하는 벗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마음으로 만나야 된대요. 마음으로 도리로서 의로움으로써 사귀어야 오래 갈 수 있다.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다. 덕과 의리가 통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친구 사귐이 가능해지는 것일세. 마음으로 사귀어야 덕과 의리가 통하는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도의로 사귀는 것일세. 이렇게 도의로
바람직한 도, 의로움으로 사귀는 것이다.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덕적인 의리로서 사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으로 사귀는 것. 꼭 가까이 있을 필요 없고, 그죠? 얼굴 마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마음으로 사귄다면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의로서 사귀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아주 오랜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친구가 못 되는 게 아니고, 옛사람과도 친구를 할 수 있고 겉할 수 있고, 또 가까이 두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시간 공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공간 공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도의가 서로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엄행수라고 하는 분도 내가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알아봐 달라고, 자기 훌륭한 사람이니까 알아차려 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나는 항상 그를 너무나 좋게 보고 예찬, 칭찬, 칭송하고 싶어 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아까 우리 제자 자목이 그랬던 것처럼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무시하고 그 사람의 진 면목을 알아봐 주지 못했지만, 이 선귤자는 엄행수의 진짜 훌륭한 모습, 면모들을 알아봐주고 예찬하고, 그죠? 겉모습으로 또 신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 덕성을 알아보고 이렇게 예찬을 한 거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이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관계로 어떤 그 친구를 사귀지만, 우리 선귤자 선생님은 세속적인 이해관계로 사귀지 않는다.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태도, 삶의 이제 모습, 여러 가지 덕성들을 모두 이미 지닌 채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찬을 하게 됩니다. 바람직한 인간상이라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실천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그가 갖추고 있는 훌륭한 모습들. 밥을 먹을 때는 끼니마다 착실히 먹어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길을 걸을 때는 조심스럽게 겸손할 줄 알고 교만하지 않고, 또 졸음이 오면 쿨쿨 자요. 욕심이 없어 보여 순박해. 웃을 때는 기분 좋으면 껄껄 웃어. 가식이나 뭐 이런 게 없어. 꾸밈이 없어. 그치? 꾸밈 없고 이것은 이제 가식이 없다.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마치 바보 같기도 한, 그냥 주어진 대로 만족할 줄 아는 소박한 사람이다. 이런 점이 훌륭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흙벽을 쌓아 풀로 덮은 움막에 조그만 구멍을 내어서 초라한 집이지만 들어갈 때 이제 새우등을 하고 들어가고, 잘 때는 개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지만 굉장히 이제 삶이 좀 열악하긴 하나, 아침면 시원하게 푹 자고 일어나서 삼태기, 무슨 바구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런 모습으로 뒷간을 청소한다. 삼태기, 바구니 같은 거, 이거 똥이에요. 소 꼴이네, 그치? 소똥 치우고 있다, 그치? 동네에 여기저기 걸음이 있을 만한 곳 돌아다니면서 온갖 똥들을 다 치워요. 9월에 설이 내리고 10월에 엷은 얼음까지 얼 때, 요거는 음력입니다. 그죠? 지금의 한 11월, 12월쯤 며칠 전에 이제 눈이 왔잖아. 그지? 추워지기 시작한 이 9월, 10월 음력, 엷은 얼음이 얼 때쯤이면 뒷간에 이제 똥이 말라붙어 있는데, 사람 똥도 말라붙어 있고 마구간에 말똥도 있고 외양간에 소똥, 횃대 이제 이런 길다란 그 막대기에 그 닭들이 앉아 있어요. 닭들 앉아 있는 그 회 아래에 닭들이 똥 이렇게 눈 거, 그런 거 막 다 줍고, 개똥도 치우고, 거위도 치우고, 돼지똥,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똥, 이런 따위를 주옥이냐, 아주 귀한 보물인 듯 이제 마구마구 많이 욕심내서 긁어가도 염치에 손상이 가지 않고,
그 이익을 다 가져도 똥 팔아가지고 이제 거름 이제 누군가 밭에 뿌려주고 그로 인해 대가를 받아도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아주 이제 일한 만큼 벌고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그걸 잔뜩 다 가져가도 남들이 양보심이 없다 이러면서 비난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네. 그는 손바닥에 침을 발라 또 삽을 잡고는 새가 모이를 콕콕 쪼아 먹듯이 아주 좋아하는 걸 잔뜩잔뜩 먹듯이 좋아하면서 주어진 일에 충실한 모습으로 그 일에 집중한다네. 새가 모이를 쪼아 먹듯 콕콕 그 똥들에만 집중을 해요. 비유적인 표현이네. 뭐뭐 하듯 직유법. 꾸부정하게 허리를 구부려서 일에만 열중. 자신이 해야 될 직분에 충실한 태도. 그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한다. 다른 헛된 욕심 부리거나 그 일에 대해서 투덜투덜 불평불만을 가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자신이 해야 될 일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아주 감사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 아무리 화려한 미관이라도 아름다운 모습을 한 여인을 본다 하더라도 유혹당하지 않고 마음에 끌리는 법이 없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네, 아무리 좋은 풍악이라도 관심을 두는 법이 없지. 세속적인 여러 가지 현란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심지가 되게 올곧다.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 북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지 운명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 내가 부귀할 만한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 가진다 해서 달라지지 않고 더 괴로울 뿐이야.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히 여기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그 모습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박지원 이 성결자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이제 제자에게 계속 대화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예찬한다고 해서 그는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않아. 내가 이 성결자 선생님이 우리 엄행수 예덕 선생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리 칭찬을 해도 예덕 선생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누가 자기 칭찬해주고 자기 알아봐주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또 헐뜯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자기 뒤에서 욕하고 그런 것도 신경 안 쓰신대요. 다만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 똥 치우는 거 하고 나면 또 피곤하니까 쿨쿨 자고 그 다음에 또 배고프면 아주 감사히 잘 먹고 그런 생활의 반복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성실한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볼 건데 이 똥들을 온 이제 그 한양에 여기저기 밭들에다가 다 뿌려주고 이것들이 이러한 애들을 다 잘 자라게 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서술하게 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